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25개의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 지원을 6월달부터 중단한 주가 많고요. 대부분은 7월 초까지는 다 중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계속 지급이 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직을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조금 강화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입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수입 보고에 대한 누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었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셔가지고 여전히 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IHSS로 수입이 있는 분들이 많은 실수들을 하셨어요. 수입 보고 누락은 페널티가 붙는 거고요. EDD 입장에서 UI 프로드, 즉 사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EDD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구직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인컴 리포트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되면 반드시 설티파이 하실 때 수입 보고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파일 뉴클레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디터미네이션을 스스로 EDD 사이트에서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EDD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다 없다를 검증할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고용주가 W2 인컴에 대해서 쿼러별로 세금 보고하는 게 있어요. 급여 세금 보고 941이라는 양식인데 그 양식을 기준으로 EDD의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세금을 내면서 그 금액을 가지고만 산정을 해줘요. EDD에서는 고용주가 세금 보고한 W2 인컴에 대해서만 기록을 볼 수 있고 자영업자분들이 스케줄 C로 수입이 발생되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RS와 데이터가 공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케줄 C 인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EDD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데이터가 매칭되지 않으면 IRS와 EDD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입이라고 간주하는 거는 일을 해서 발생되는 거 혹은 밀린 급여를 받거나 보너스, 커미션, 기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 나갔을 때 받는 그 돈도 수입으로 간주를 하고요. 싱리브로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도 수입으로 간주를 해야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유급 휴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주가 2조 정도 유급 휴가를 주죠. 그것도 수입으로 간주를 해야 되고요. 펜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401k 혹은 뭐 교육자 수당 이런 것처럼 다른 연금을 받는 거예요. 자, 피스워크도 마찬가지로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커미션제로 받는 분들은 커미션이 일주일 단위로 얼마 정도가 벌리는지를 계산할 수 없고 돈을 받을 때만 본인의 커미션이 얼마인지를 아는 경우에는 커미션이 발생되는 주에만 보고하시면 돼요. 하지만 주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주 단위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리주듀얼 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클라이언트한테 계약을 땄을 때 매달 얼마씩 적립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이 발생되면 그 돈이 많든 적든 주별로 반드시 보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특히 스케줄 C로 셀프 인플로이먼트 하시는 분들도요.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수입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내라는 데이터들이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내용을 많이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특히 POA 받으신 분들, UI 받으신 분들, 현재 자영업자 수입만 있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증빙 자료를 제때 제출을 하셔야 나중에 추가 연장에 대해서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도 모르고 펜딩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고요. 혹은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고 났다는 거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체류 신분인지를 증명하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혹은 또 여러분들이 수입 보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감사를 받을 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었고 특히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장애자 수당을 신청하신 분
혹은 산재 수당을 신청하신 분, 이런 분들은요, 중복해서 실업수당과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애 등급을 받아서 장애 수당을 받을 때는 이거는 100%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으시면 차후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워커스 컴펀세이션, 즉 일을 하시다 다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상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워커스 컴펀세이션과 실업수당을 동시에 받으시면은요, 이 데이터는 주정부에 같이 다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정석으로 하셔야 나중에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은 나중에 페널티, 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포럴 인컴에서 제외되는 인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캐피럴 게인과 SSA, 즉 소셜 연금 받는 거는 인컴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캐피럴 게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디에 해놓고 자동으로 그 재산이 증식된 거예요. 즉 주식 투자를 하셨거나 혹은 집을 매매하셨을 때 매매 수익이 발생되는 거는 캐피럴 게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고 상관없이 자산이 자동으로 마켓 시장에 의해서 증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EDD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volunteer work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디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보고를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셔도 돼요. 6번 질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위클리로 수입을 받든 monthly로 받든 혹은 세미먼슬리로 받든지 상관없이 EDD 수당의 기준으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단위로 기준으로 수입을 보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받는 분들은 30일로 나눈 후에 곱하기 7일을 하면은 주당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로 받는 분들은 당연히 주로 쉽게 나오고 2주에 한 번 받는 분들도 주급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수입이 발생되면 certify 하실 때 반드시 수입 보고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실수를 하셨건 상관없이 수입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EDD에서 UI 프로드로 간주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UI 프로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페널티, 이자, 기타 차후에 여러분들이 또 실업수당을 받아야 될 때 최소 8주 이상의 페널티 위크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8주 이상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10년이 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주정부 일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수입 보고에 대한 실수가 많았던 직종이 IHSS 수입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IHSS로 수입을 받는 분들을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맨 왼쪽이 썬데이, 맨 오른쪽이 세러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타임카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요즘 온라인으로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시간당 급여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타임카드 리포트는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DD 인컴 리포트는 every Sunday부터 Saturday로 나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IHSS 수입 보고 하실 때 많이 실수하셨던 게 시간 계산을 이걸 착오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캘린더를 가만히 보세요. 가령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계산법으로 하면은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지급을 받았지만 지금 화살표 단위로 일주일로 이렇게 제가 묶은 것처럼 시간당 매일 몇 시간을 일했는지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캘린더를 이용을 하셔서 데일리로 비록 여러분들이 15일 단위로 타임카드 리포트를 하더라도 몇 시간씩 일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일리로 시간을 적으신 후에 그 데일리 베이스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보고하시는 거예요. IHSS 뿐만이 아니고 W2로 받는 분들은요.
이렇게 만약에 페이롤 피리어드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 단위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리고 시간제로 얼마씩 급여를 받는지를 계산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별로 이렇게 보고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 날에만 보고하시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99%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펜딩되는 경우는 지금 EDD에 고용주가 리포트한 페이롤 기록과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보고한 기록이 매칭이 안 될 때는 거의 대부분 전화 인터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IHSS 수입이 있는 분들만은 아니지만 제가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자, 2명의 클라이언트를 돌보던 분이 한 분이 뭐 요양원을 갔거나 어떤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 분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만 잡을 잃었을 경우가 있어요. 혹은 클라이언트가 가족 멤버인 경우가 있고요. 같은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입 보고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셔서 수입 보고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둘 다 인컴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IRS나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 기준으로 인컴 텍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텍스 퍼포스로만 쓰는 거지 여러분들 수입 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EDD의 기준과 IRS나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캐피럴 게인이나 SSA 즉 소셜연금 같이 이런 수입은 EDD 기준으로는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팔고 수익이 발생되면 IRS 기준으로는 수입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입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IRS 기준에서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EDD 기준으로는 이게 수입 보고로 하는 거예요. 이건 과세냐 비과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수입 보고 누락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심각하게 염려될 만큼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수입 보고 누락을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EDD에 자발적으로 수입 보고 누락을 한 주가 언제 엔딩 위크고 주의 그로스 금액 얼마인지를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타입으로 수당을 받는지 상관없어요. PUA로 받는 분들도 중간에 W2 인컴이 발생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건 UI로 받느냐 PUA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EDD에서 수당을 받는다면 반드시 인컴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본 페널티 총 수당 받은 금액의 10%가 벌금이고요. 그리고 그에 상항하는 이자 계산이 되는데 연이자 10%로 계산이 돼요. 그게 데일리로 계속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웨이브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널티 위크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웨이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필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마냥 그냥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가 있어요.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감사가 더 강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큰 불이익 받지 않도록 미리 실수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신 후에 EDD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